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해드릴 코인은 이더리움 클래식 코인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 오늘 어떻습니까? 형편없죠. 하방 압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3만 원대까지 터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에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이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받고 있는 현재 시장이고 정말 폭락장이다 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비트코인이 2% 넘게 빠지고 있고요. 각종의 메이저 코인들 또한 엄청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흡사 어떤 모습과 똑같습니까? 이전에 FTX 사태가 시장을 엄청나게 하락하게 만들었던 그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FTX 사태 이후에 어땠습니까? FTX 사태 때 이제 코인은 망했다. 이제 코인 거래 못하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1억 원을 다시 찍고 올라왔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상승력이 엄청나게 높아졌던 그 부분을 비트코인 ETF와 함께 재차 상승 구간을 가져오는 결과치를 만들어냈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처럼 FTX 사태와 동일한 모습의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하방 압박을 받고 다시 한번 브레이크 라인을 잡고 올라갈 때는 더욱더 큰 상승력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이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죠. 이더리움 클래식 제가 영상을 여러 번 찍으면서 올려드리면 하나같이 날리는 댓글은 이렇게 씁니다. 언제쯤 올라갑니까? 도대체 언제 올라가니까 올라가기는 하는 겁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상장됐을 때 얼만큼 올랐습니까? 지금 제가 박스 쳐놓은 데 보시면 50%에 넘는 상승력을 한 번에 보였습니다. 누가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자, 비트코인 ETF와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길래 이더리움 클래식은 50%의 급등력을 보여줬습니까?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전에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더리움의 강력한 수혜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더리움 ETF가 곧 출시가 될 것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그에 대한 수혜는 또 누가 가져갑니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이 부분을 눈으로 확인했던 부분이 바로 이 비트코인 ETF였습니다. 자, 이 뉴스를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원조 이더리움 누굽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자, 이더리움 클래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소식에 50%의 급등력을 가져왔다. 자, 이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비트코인 ETF라는 게 앞으로 시장 전망이 얼마나 좋길래 이 비트코인 ETF가 나오자마자 이더리움 클래식이 올라갔을까?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은 원조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ETF가 그 다음 공을 이어받을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었다는 거. 이 부분이 현재 이더리움 클래식은 하방 압박을 받고 3만 원 라인까지 떨어졌지만 당연히 올라갈 자리는 재차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이 브레이크 라인을 어디에서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매매 대응할까요? 떨어지는 걸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가져가야 되는데 나는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고 있는데 매입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권 높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걸 제가 지금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는 비중이 한꺼번에 다 실려 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에 너무나 많은 비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돈도 없고 신규 매수할 돈도 없습니다. 그러면 매도 타점을 잡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건데 매도한다는 거 올라갈 건데 왜 매도를 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100% 모두 매도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중을 나누어서 매도할 타점을 잡는 거고 이렇게 비중을 나눈 자금 100%의 비중이 다 실려 있었다. 그럼 20%의 매도 물량을 가지면 그 현금으로 우리는 추가적인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현금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매매 대응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고점이 아니라 지금 바닥 구간에서 어떻게 매도하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매도를 용기 있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하나씩 오늘 영상에서 잡아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매도 타점을 놓쳤다. 매수 타점을 놓쳤다.
이제는 놓칠 일 없이 제가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적인 매매 대응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건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 관리, 앞으로 수익관은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건지도 하나씩 체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으시다면 이 문자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저한테 문자 넣어주신 것도 무료, 제가 답장 넣어 드리는 것도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문자와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제가 직접 무료로 도와드릴 거니까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 이 단가만 확인하고 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 하방 압박을 많이 받으니까 메이저 코인들 또한 모두가 다 이렇게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떨어지고 있을까?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공급 과잉 소식에 8,500만 원대 털썩 주저앉았다. 지금은 8,500만 원보다 더 떨어진 단가입니다. 제가 예상하건대 8천만 원대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8천만 원을 깨고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매우 높아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8,500만 원대, 8천만 원대, 7천만 원대까지 간다. 이거는 차트 트레이더들을 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차트 트레이더들은 자신들의 강한 지지라인을 먼저 그어 놓습니다. 지지라인을 그어 놓는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나는 매도할 것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시장을 조종하고 있는 고래, 그리고 세력들, MM 세력이라고 합니다. 마켓 메이커들은 이걸 알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차트도 그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한 번은 깨고 내려올 수 있다는 거. 물론 그에 맞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거 한번 보시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도 비트코인이 3%대 떨어졌다. 그 이유를 보니까 마운트 곡스의 상한 물량, 독일 정부의 매도 탓, 자, 이 부분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마운트 곡스 물량은 비트코인이 매도할 자금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 이것 또한 지금은 조금은 불확실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자, 트럼프와 함께 한바탕 싸움을 벌일 애가 누굽니까?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입니다. 자, 바이든 현재 대통령이 지금은 굉장히 안 좋아요. 여론상 트럼프가 이길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니까 바이든 후보 교체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를 교체한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확실하게 이길 경기였는데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 모든 부분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기준금리도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죠. 비트코인 파월의 입에도 62,000달러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이더리움 반등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흔들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하락한다면 메이저 코인들 또한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파월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파월이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이제 곧 금리 인하는 시작될 것으로 시장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야. 금리 인하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시장에서 우리가 MM 세력이라고 하는 아이들 보이시죠? 이 MM 세력은 누굽니까? 고래죠. 고래가 누구예요?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하는데 금리가 이제 높아. 그럼 얘네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투자도 못하고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 주식과 코인 시장에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금리라는 거예요. 이 파월의 미국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증시는 엄청나게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어제 날짜만 하더라도 조기 마감했지만 상승력은 최고점을 경신했어요. 나스닥, S&P 500 모두 경신했죠. 근데 비트코인은 왜 떨어지고 있을까? 이 부분은 기준금리에만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코인도 올랐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가 워낙에 친암호화폐 정책을 펼친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안 되면 다시 또 요렇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더리움 클래식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시장이 이렇게나 뒤숭숭한데 어떻게 투자할까요? 자, 그러면 이더리움 클래식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거 7월 3일 날 나왔던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더리움의 7월 반등을 마쳤다라고 물음표가 되어 있죠. 자, 이번 달 셋째 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더리움 ETF가 나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제가 ETF 설명 많이 해드렸는데 ETF 뭡니까? 펀드예요. 펀드라는 거는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가 은행 가서 우리가 증권사 가서 펀드를 들 건데 ETF를 들려고 해요. 근데 이게 개인들 물량만 있대요. 개인들 자금만 있대요. 갯돈도 아니고 이건 절대 못하죠. 그래서 고래들의 자금이 무조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펀드라는 거예요. ETF가 그런 겁니다. 그렇다는 건 뭡니까? 이 이더리움 ETF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선점해야 되겠죠? 왜? 기초 자산이 이더리움이 되는데 이더리움을 안 사는 기관들은 없을 겁니다. 이더리움을 안 사는 개인들, 고객들, 고래들 이런 아이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시장을 흔들면 개인들은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고래들은 이걸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킹당했다, 블랙록 해당되는 부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해킹당해서 됐다, 안 됐다, 승인됐다, 안 됐다 이런 것들로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었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금리 인하는 예상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 9월 달에 할 것입니다. 근데도 시장은 이렇게 떨어진다? 그에 맞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 그 이유를 찾는 부분이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 오버행 물량이 해소가 돼야 된다.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또한 바이든, 트럼프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11월 달에 끝날 것이다. 근데 11월 달에 아직 바이든이 직접 나온다. 트럼프는 계속 이길 것이다. 이러한 확신성이 없는 불확실성이 다시 나오자마자 또 한 번의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가 더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의 강력한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 이더리움 ETF도 있지만 여기 EDXM에 상장될 확률 또한 매우 높은 게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이다. 자, 이거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물론 솔라나도 다시 상장될 확률 또한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EDX는 뭡니까?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월가는 누굽니까? 블랙록, CT, 피델리티 이런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월가라고 해요. 근데 EDXM은 기관을 위해서 만든 코인 거래소예요. 요 아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게 누굽니까? SEC죠. 미국의 증권위원회가 승인을 해주고 허락을 해줘야지 ETF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이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있었죠. 자, 비트코인 캐시는 지금 상폐됐습니다. 왜? 중국에서 채굴량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상폐됐어요. 굉장하죠? 그만큼 SEC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 미국 정부의 힘이 강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SEC한테 잘 보이려면 이더리움 그룹 관련 코인들이 굉장히 튼튼하니까 이더리움 ETF도 빨리 승인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 보여주려면 여기 자리에 이더리움 클래식이 상장될 확률, 물론 솔라나 ETF가 나온다면 솔라나 또한 상장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높아지고 있다. 높다 라고 보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시장 자체를 흔들 수도 있지만 변동성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결국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다시 한번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죠. 마지막 저점 라인이 될 것이다. 저점에서 어떻게 매수하느냐가 우리한테는 수익관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계기를 만들 것이고 이 수익을 극대화시키려면 매수와 매도의 정확한 저점을 잡아야 되는데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겠다. 저 또한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안정적인 수익관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이더리움 클래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였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 문자 또한 무료입니다.
무료니까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문자 플러스에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둘 다 무료예요. 카톡방도 무료, 문자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고 함께하기 위해 만든 자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카톡방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같이 받아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을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